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책 소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총 4권입니다. 바로 이 걸클래식 컬렉션이고요.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작은 아씨들,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 프란시스 호지슨 버넷의 작은 공주 세라, 그리고 요한나 슈피리의 하이디로 구성된 한 세트입니다. 출판사는 윌북이고요. 이 영상은 윌북 출판사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 익숙한 책들이 아닐까 싶어요. 세계적인 고전이고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법한 책들이죠. 걸클래식이라는 세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4권의 책은 모두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인 책들입니다. 100년, 150년 전에 나온 책들인데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애니메이션, 영화, 책 등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나오기도 하죠. 매일 우당탕탕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매그와 조, 베스와 에이미 4자매. 그린 게이블스에서 새로운 가족 매슈와 마릴라와 함께 살아가는 씩씩한 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기숙학교의 특실에서 다락방으로 쫓겨났지만 고결한 자존심과 상상력을 잃지 않는 세라. 마지막으로 알프스의 산 위에서 모두에게 밝은 에너지와 삶에 대한 희망을 주며 살아가는 하이디. 다들 한번 읽으면 쉽게 잊기 힘든 캐릭터와 이야기들인데 그 책들이 아름다운 표지와 현대적인 번역을 입고 새롭게 나왔습니다. 우선은 표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 아니십니까? 저는 이 표지들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지는데 사실 저에게는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반가운 마음이 정말 큰 표지들입니다. 제가 원래 외국의 푸핀 출판사에서 나온 이 시리즈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표지 버전의 이 빨강머리엔 이게 그렇게 예뻐서 이거를 원서로 구매를 할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빨강머리엔을 영어로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때 포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밀북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표지가 반가운 이유가 표지 디자인을 라이플 페이퍼 컴퍼니라는 디자인 스튜디오에 애나 본드라는 디자이너께서 그리셨거든요. 근데 이 라이플 페이퍼 컴퍼니가 제가 또 항상 눈독을 들이는 브랜드예요. 제가 자주 가는 쇼핑몰에 그 브랜드의 제품들이 올라와 있는데 꽃과 풀을 가지고 굉장히 생기 넘치고 예쁜 디자인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제가 가장 사랑하는 물건인 책의 형태로 이렇게 딱 표지 디자인으로 나와서 좋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좋아요. 물론 표지가 책의 전부는 아니기에 이제 책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우선은 번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컬렉션이 특별한 점이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이 됐다는 점인데요. 이 4권의 책은 4명의 젊은 여성 번역가들께서 번역을 하셨어요. 일단은 완역본이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의역하지 않고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기존의 번역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을 좀 보이는데 맥락상 직설적인 표현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성별과 나이를 비하하는 표현을 최대한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눌한 말투를 나타내기 위해서 특정 지역 사투리를 쓰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지나치게 옛날 느낌이 나는 어투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각 인물의 개성과 책의 분위기는 정말 잘 살렸는데요. 물론 번역으로 당시의 시대상과 문화를 통째로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21세기의 독자가 큰 거부감 없이 매끄럽게 읽을 수 있도록 비하 표현을 최대한 쓰지 않고 또 문장을 가다듬었다는 점에서 이런 노력이 반가웠고 일종의 글쎄요 번역에 있어서의 시도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점이 정말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4권의 책은 눈에 띄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여성 작가들이 자신의 삶을 글 속에 녹여내면서 썼다는 점, 그리고 어린 주인공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실수를 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법을 배운다는 점이죠. 사실 어렸을 때 저는 고전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21세기에 한국에서 살고 있고 이 책 속의 친구들은 19세기 말에 지구 반대편 막 유럽, 미국, 캐나다 이런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린 마음에 저랑은 공통점이 없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랑 삶의 방식도 많이 다르고 하니까. 그런데 성인이 돼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관계에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실수들, 혹은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들이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것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랑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에 대해 이 책들은 이야기를 하죠.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것. 근데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 안에 각 캐릭터의 개성과 매력이 정말 잘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책들마다 분위기가 정말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이 안에 담겨있는 그런 색채감, 온도차도 느껴집니다. 어떨 때는 벽난로 앞에 앉아있는 따뜻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빗속의 거리를 걷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고전들이 100년, 150년 흘러도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이 책 속의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더 멋있게 살고 있습니다. 생활 방식의 차원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순간순간 감정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 화를 낼 때는 불같이 화를 내고요. 슬플 때는 엉엉 울고 기쁠 때는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고 감정에 솔직한 캐릭터들인데 그와 반대로 저는 평정심을 잃지 않겠다는 핑계로 제 감정을 숨길 때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제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화가 나도 말을 하지 않고 참고 반대로 좋은 일이 있어도 좀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편인데 이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것에 관해서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어요. 특히 작은 아씨들의 조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 조가 굉장히 털털한 성격이고 또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하는 성격이잖아요. 동시에 실수도 많이 하죠.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누군가와 싸우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러고 나서 반성하고 화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반성하는 모습, 그런 교훈이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다시 읽으니까 조가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화를 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럴 때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이런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재미있고 더 감정이입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배웠어요. 자신의 감정을 충실하게 느끼고 표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걸 하고, 가고 싶은 길이 있으면 그걸 가고, 이러는 게, 아, 내가 지금까지 취해온 방식보다 더 건강하겠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책 속의 인물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사는 법을 좀 터득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잡았죠. 그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여기다 써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음의 정화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느꼈어요. 저 대신 웃고 울고 화를 내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렇게 대신 여기서 표현을 해주니까 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저는 제가 이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거를 느끼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정말 고마웠죠. 어렸을 때는 마냥 착하고 항상 배려하고 또 꿈만 꾸는 것 같던 캐릭터들이 정말 달리 보이는 그런 독서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책들을 어렸을 때 처음 읽었기 때문에 그 당시와 지금의 독서를 좀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 초등학생, 중학생 그때 이 책들을 처음 읽었을 때는 줄거리에 많이 치중해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줄거리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교훈이라는 거를 어떻게든 찾아내는 게 독서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자 아버지를 둔 세라가 기숙학교에 들어갔다. 한동안은 교장이 돈 때문에 세라를 아끼는 척했다. 근데 세라의 아버지가 죽고 나자 세라를 다락방으로 내쫓았다.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뭘 했다. 그래서 이런 결말이 나왔다. 이렇게 책을 파악하다 보니까 책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성장을 한 이 결말이 중요한 게 아닌가? 라면서 어렸을 때는 읽었었고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각 책의 매력을 정말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에 담긴 그 주된 색채감들, 온도 이런 것까지 다 느꼈고 그리고 줄거리뿐만이 아니라 각 장면에서 묘사되는 풍경들, 인물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하이디의 첫 도입부에서 하이디가 햇볕이 내리쬐는 6월에 이모를 따라서 산을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모가 이제 들고 가는 짐을 줄여야 된다고 하이디한테 옷을 겹겹이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 그 모습이 징이 박힌 부츠를 신고 산을 터덜터덜 걸어 올라가는 볼품없는 옷보따리 같았다.
라고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런 묘사 하나하나가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이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뭐 페터가 심술을 부리다가 후회하는 장면, 작은 아씨들에서 조와 로리가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빨강머리 앤에서 앤이 코딜리어라는 이름에 집착하는 장면들. 아, 이런 디테일들이 있었나 하면서 이번에 그런 세부적인 매력들을 정말 많이 발견을 했고요. 사실 이제야 제대로 이 책들을 읽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앙상한 제 기억의 뼈대에 살을 정말 많이 붙인 독서였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희 엄마가 빨강머리앤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엄마께도 읽어보시라고 이 책을 권해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많이 포스트잇이 붙었습니다. 이 포스트잇이 붙은 게 저희 엄마가 읽으시고 좋았다라고 느끼신 부분들을 이제 표시를 해두신 건데 이렇게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인 것과 구분을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10대부터 성인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의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저와 엄마처럼 이렇게 부모님과 혹은 자녀와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저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걸클래식 컬렉션 이 4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영상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학교 공부 때문에 현대 소설들을 위주로 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정말 오랜만에 고전을 읽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친구들을 다시 만난 느낌이었고 그 친구들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어서 예상보다 훨씬 더 즐거운 그런 독서였습니다. 그리고 표지도 너무 예쁘고요. 진짜 저는 이 표지들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제 스타일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걸클래식 컬렉션과 함께 오랜만에 알프스로, 그린 게이블스로, 다락방으로 혹은 내 자매의 곁으로 한번 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